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의 줄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바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바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실행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화면을 줄이거나 닫는 데 사용됩니다. 아랫줄은 메뉴바입니다. 우리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는 각 메뉴에 따라서 리본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랫줄은 이름 상자와 수식 입력줄인데 우리가 셀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하는 셀의 주소가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에는 시트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트는 시트 1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트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은 우리가 상태 표시 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화면이 이와 같지 않을 때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바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나 탭 표시에 클릭되어 있는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탭 및 명령 표시를 누르시면 전체 화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식은 엔터를 치던가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점점점 자릿수를 높여가면서 치고 있습니다. 몇 자리까지 표시가 될까요? 제가 자릿수가 많아지니까 엑셀이 스스로 칸의 넓이를 넓히고 있습니다. 11자리까지 쳤고요. 제가 이번엔 12자리까지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호가 나왔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2라고 하는 것은 지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exponential. 그래서 10의 11승을 뜻합니다. 이 뜻은 1.23457 곱하기 10의 11승을 표시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면에 보인다 하더라도 수식 입력줄에는 제대로 입력한 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싫거나 또는 숫자를 읽을 때 자릿수가 너무 큰 것을 읽기 힘들 때는 컴마를 표시해 주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큰 자릿수를 표시하기도 하고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1000, 100만, 10억 이렇게 컴마가 이루어져 있죠. 자, 이제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입력하니까 방금 전에 숫자를 입력할 때와는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반면에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5는 1 나누기 2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나누기 2.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저는 0.5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1월 2일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셀의 서식은 일반인 반면에 방금 1 나누기 2 하니까 사용자 지정 셀 서식으로 엑셀이 바꿔졌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셀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의 셀 서식은 지금 사용자 지정해서 몇 월 며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분수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앞에 등호를 붙이고 써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는 분수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셀 서식에서 분수인 것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입력을 하면 2분의 1이 입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등호를 쓰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1 나누기 300을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분의 1이요. 이건 1월 300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무슨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왼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입력할 때는 항상 앞에 등호를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로 표시되길 원하시면 셀 서식 가셔서 분수 세 자릿수 분모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분수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셀의 복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2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자, 셀에다가 제가 1이라는 값을 10번 이렇게 입력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은 패턴을 똑같이 입력하는 것이 좀 지루하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엑셀에서는 채우기 핸들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서를 셀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하시면 커서가 이렇게 자그마한 십자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클릭한 상태로 쭉 끌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것이 채우기 핸들에 의한 복사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부터 10까지 입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1부터 10까지 치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하고 2를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두 칸을 선택하시고 또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 위치하시면 채우기 핸들이 나타났을 때 쭉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 패턴이 복사가 돼서 1과 2, 즉 일씩 증가하는 패턴이 복사를 해서 1부터 10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0.1, 0.2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칸을 선택하면 패턴이 0.1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카피를 하시면 0.1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A열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열을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누르시고요. B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삭제하십시오. 자, 1부터 10까지 입력되어 있는데 여러분 1부터 10까지 더하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가장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합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고자 하는 칸들을 쭉 선택하시고 그 값이 출력되는 칸 하나 더 선택하신 다음에요. 홈 메뉴에서 우측에 자동 합계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55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 화면상에는 55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에 가보시면 55라는 값이 표시가 안 돼 있고 equal sum A1 콜론 A10 이렇게 쓰여 있죠. 이 뜻은 등호로 시작되면 수식이란 뜻이고요. 수식이 sum이라는 함수로 되어 있고요. 이 sum이라는 함수가 계산하는 셀의 주소는 A1 콜론은 쭉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A1서부터 A10까지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면 지금 A1부터 A10이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저희가 함수를 계산하는 이 셀이 파란색 테두리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엔터 치시고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11에서 20까지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 치시고 20까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시고 자동합계 누르시면 이번엔 155가 계산이 되었고요. 보시면 equal sum B1에서 B10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처럼 구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 55를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우측으로 카피를 해주시면 바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부터 100까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줄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이 패턴 인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써주시면 1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카피를 해주시고요. 자, 1부터 10까지 더한 것이 55, 11부터 20까지 더한 건 155. 이것들 전부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자동합계 구하시면 1부터 100까지 더한 것이 5050 이렇게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식도 지우고요. 자, 이 55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부터 10까지 더한 값입니다. 참조하는 주소는 A부터 A10까지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저희가 카피를 해서 다른 셀에 붙이면 참조하는 주소가 자동으로 변하게 되고 있죠. 지금 한 칸 우측으로 갔기 때문에 참조하는 주소도 한 칸 우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는 주소가 옮기는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면 참조하는 주소가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한 칸 내려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러한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1에서 10까지의 합을 여기에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넣게 되면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참조하는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카피해서 붙였을 경우에도 참조하는 주소가 변하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키는 방법은 문자와 숫자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것을 카피해서 붙이게 되면 참조하는 주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달러 표시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지 않고 펑션 키 중에 F4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달러 표시가 붙었다 지워졌다 합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함수를 옮긴다 하더라도 그 참조하는 셀의 주소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절대 참조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만약에 A만 옮긴다거나 또는 줄만 옮긴다고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A에만 달러 표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것을 카피해서 이쪽에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조하는 주소는 A는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달러 표시가 없는 1부터 10까지가 두 칸 내려오니까 두 칸 옮기게 되었죠. 이렇게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를 혼합한 혼합 참조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장부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3으로 가서요. 예, 사과와 배를 파는 과일 가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흘간의 판매액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판매 장부입니다. 사과 판매량과 배 판매량을 적습니다. 사과는 첫날 10개 팔렸고요. 배는 20개가 팔렸습니다. 사과는 다음날 11개가 팔렸고 배는 19개가 팔렸습니다. 편의상 이런 패턴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행에다가 이제 매출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과 가격과 배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예, 사과 가격은 1,000원, 배 가격은 2,000원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식이기 때문에 먼저 등호로 시작을 합니다. 예, 사과를 판 돈은 사과 10개 곱하기 사과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배를 판 돈은 배 20개 곱하기 2,000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숫자를 쓰지 않고 셀을 찍어서 셀 주소를 적게 되면 이것을 카피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사과 가격과 배 가격이 첫날, 둘째 날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 놓으면 여러분 그 다음 계산들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셀 주소를 써서 수식을 만들면 상대 참조에 의한 계산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과 가격과 배 가격이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적는 거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식을 정해야지만 계산이 잘 될까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이렇게 두 번째 칸에다가 카피를 해봅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 클릭하고 참조하는 주소를 확인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맞는데 이쪽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려왔죠. 그래서 이쪽이 고정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다시 올라가셔서 어디가 고정된다고요? F2가 고정이 돼야 되니까 앞에 달러 표시를 해줘야 되죠. F4키를 누릅니다. G2도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펑션 키 F4를 누르시고요.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 값을 카피하시면 아까랑 똑같이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섞어서 수식을 만든 결과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뉴에서 데이터를 누르시면 맨 우측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파일 메뉴로 가셔서요. 옵션, 추가 기능, 그리고 이동 가셔서 분석 도구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데이터 분석 도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 도구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데 기술 통계법, 히스토그램 이러한 것들을 패키지 형태로 한꺼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엑셀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